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운동 겸 용돈 벌이 겸 컨테이너 하차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우리 대한민국 경제 단편이랑 좀 미래도 좀 봤고요. 인생이란 무엇인지까지 좀 느꼈다고 할까요? 일하는 곳은 이 지하철 2호선에서 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인쇄소 겸 창고였어요. 그 쇼핑백이 가득 담긴 박스를 컨테이너에서 하차하는 거죠. 근데 거기에 이제 거의 그 회사에서 40년 일했다는 직원분이 계셨는데요. 그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그 쇼핑백들이 베트남에서 만들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. 옛날에는 이 인쇄소에서 직접 쇼핑백을 만들었는데 이게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는 중국에서 만들다가요. 거기도 단가가 안 맞는데요. 이제는 베트남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. 베트남도 단가가 안 맞으면은 나중에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또 이동하겠죠.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요.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패권 전쟁을 하면서 앞으로 선진국들도 이제 이런 물품들을 다 자국 내에서 스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요. 공급망이 양분화되고 덕분에 인건비랑 이 제품 가격이 오르는 과거와는 다른 진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. 이거는 너무 인간의 욕망을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알바했던 쇼핑백 같은 하찮은 품목들도요. 대기업들이 최저 입찰제로 가격을 후려치거든요. 그 이윤을 남기려면은 이제 한국에서 못 만들고 인건비가 싼 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. 한국에 있던 인쇄소가 중국에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듯이요.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제조업을 계속 가지고 있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죠.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제3의 국가로 떠날 거예요. 어떻게든 더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보려는 그 인간들이 진짜 어디에도 넘쳐나거든요. 제 주변에도 그런 사업 기회를 노리는 분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이익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? 물론 국가 안보나 이제 미래 패권에 중요한 반도체 같은 부품은요 다르죠. 얘네는 어떻게든 좀 자국 내에서 계속 생산하려고 할 것 같아요. 미국이 지금 달콤한 투자를 약속하면서 TSMC랑 삼성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그 때문이잖아요. 근데 이 반도체 같은 업종은 이미 자동화율이 너무 높아요.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하면은 일자리 수가 너무 적죠. 그래서 앞으로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요. 이런 최첨단 제조업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계속 더 줄어들 거예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일했던 그 쇼핑백이나 공산품이나 의류, 신발 같은 부가가치가 정말 낮은 단순 제조업이랑 반도체처럼 최첨단 자동화 공정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이렇게 두 개가 양분될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쪽이든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겠죠. 그 40년 일했다는 직원분 말 들어보니까 원래 거기 인쇄소도 정직원만 수십 명이 있었대요. 근데 이제 다 해외에서 만들어 오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. 창고 관리할 직원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은 정직원이 달랑 3명 남았다고 하더라고요. 일주일에 2번 이 컨테이너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알바 X 같은 플랫폼에서 일당 알바생 구하면 되잖아요. 굳이 상시 직원을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일단 글로벌화되고 아웃소싱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이 없어졌고요. 또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 각종 플랫폼 경제,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. 이런 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정규직 자리도 단순 일용직 알바로 바뀌는 거예요. 저도 그런 일용직 알바 중에 하나였죠. 하나 황당한 거는 그 40년 일했다는 그 직원분의 나이였는데요. 되게 많아 보였어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70살이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무슨 이 회사는 정년퇴직도 없나 싶었는데 자기는 사실 30년 일하고 60살에 이미 정년퇴직을 했대요. 근데 퇴직하고도 더 일하고 싶어서 지금 최저시급만 받고 10년째 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. 좀 대단하죠. 그래서 고용부 같은 곳에서 계속 회사에 연락이 온대요. 나이 든 사람 좀 자르고 젊은 직원을 새로 뽑아라. 그래야지 청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. 근데 자기처럼 최저시급 200만 원 받으면서 이런 창고에서 일할 청년이 없다는 거죠. 그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
원래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수십 개나 있는 인쇄소였는데 이제 해외로 아웃소싱 되면서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도 70살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최저시급만 받으면서. 근데 뭐 그렇다고 이분이 나이 많다고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이제 보니까 알바생들이 박스를 이제 파레트에 쌓으면은 그걸 이제 이분이 지게차로 운전하면서 창고 곳곳에 뿌리는 건데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. 뭐 40년 경력이니까 당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최저시급만 주면서 이런 40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을 쓸 수 있으니까 이득인 거예요. 굳이 막 300, 350 쓰면서 젊은 직원을 뽑을 이유가 없죠.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뭐 욜로족이니 파이어족이니 뭐 경제적 자유니 어떻게든 스스로의 행복을 찾으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 그 윗세대,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일이 인생의 전부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정년퇴임하고도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혹은 뭐 최저시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계속 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구층이 두터운 이 베이비붐 세대도 이제 거의 60세를 다 넘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제가 일했던 그 인쇄소의 70살 직원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.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난 받으면서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좀 지키려고 하면요. 사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월급을 원하는 청년 세대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. 그쵸? 그 청년 세대도 굳이 내가 200만 원 최저시급 받으면서 그 창고가 되게 춥거든요. 그런 데서 막 먼지 풀풀 날리는데 막 지게차 운전하고 창고 좀 일명 노가다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노인 세대랑 청년 세대의 갈등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이랑 뭐 세금, 직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런 좀 어처구니 없지만 일자리 경쟁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최저시급 받고서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이 직원분을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분도 또 생계가 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같이 저랑 알바했던 거의 20대 초중반의 알바생 2명이랑 이 70대 이제 지게차 보는 직원분들 보니까 좀 씁쓸해지더라고요. 근데 웃긴 거는 이 직원분이 이제 뭐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회사의 내부 사정을 이야기하세요. 이 TMI가 거의 박찬호급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인쇄소나 이 창고가 사실은 적자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런 쇼핑백 이제 발주를 주는 대기업들이 최저 입찰제로 10원이라도 싼 곳에 일감을 준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거리를 따려면은 거의 마진이 없는 금액으로 계약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생산하거나 이 해외에서 가져올 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오히려 돈을 까먹는다는 거죠. 근데 여기 회사 사장은 하나도 걱정이 없대요. 왜냐하면은 이 지금 어차피 인쇄소를 안 하잖아요, 이제는. 그러니까 논리는 예전 인쇄소 땅을 이제 팔아가지고요. 그 건물을 올렸대요. 그래서 거기서 세를 받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거예요. 그 창고 바로 옆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건물이 그 회사 사장 건물이고요. 여기도 예전 그 인쇄소 터였다는 거죠. 이제 H마트가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서만은 거의 몇 천만 원씩 이제 월세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 말은 자기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인쇄소가 있을 때는 근처가 그냥 허벌판이었대요. 땅값이 너무 싸서 인쇄소를 여기 이제 차린 건데 이제 근처에 지하철 2호선 여기 지나가면서 엄청난 땅 부자가 된 거죠.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사실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. 이게 자기 사업으로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.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결국 가지고 있는 이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몇 년 전에 법인 세무나 이제 국가지원금 컨설팅 사업을 하는 선배를 한 3개월 정도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배운 적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결국 뭐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긴 했는데 제가 법인 대표들을 그때 거의 수십 명을 만났는데 놀란 거는 이 자기 사업으로 돈 벌 생각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. 어떻게든 대출을 더 받아서 이제 그때는 금리가 되게 쌌으니까 창고 목적으로 땅을 늘려요.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은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선배 말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. 이게 당연한 거예요. 과거에 다들 그렇게 부자가 됐거든요. 서울 외곽에 그 인쇄소처럼 공장을 지었는데 땅값이 올라서 이제 돈을 번 거죠. 그래서 그 돈으로
경기도에 또 공장을 지어요. 그럼 또 거기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그 돈으로 이번엔 또 외곽으로 가요. 거기 또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거죠. 물론 가장 승자는 그 인쇄소 사장처럼 아예 땅을 팔지 않고 서울에서 수십 년을 버텨내고 대출 받아서 이제 건물까지 올린 사람이겠죠. 근데 이게 사업이 아닌 땅으로만 돈을 버는 게 이게 뭐 인구가 증가하고요. 경제가 성장하는 뭐 시절에 가능하죠. 근데 이제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들만 많아지고요. 이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요.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? 제가 만났던 그 수십 명의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처럼 빚을 잔뜩 늘려서 이 수도권 외곽 땅에 투자했어요. 근데 땅값이 계속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결국은 땅으로 부자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요. 그 사장들이 어차피 자기 사업은 돈이 안 돼요. 그러면은 굳이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? 그 일자리들을 굳이 유지하려고 할까요?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는 이 제조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이랑 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. 어찌 보면 그동안 기업이 부동산 땅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 고용을 유지해 주잖아요. 그 정부가 눈 감아준 측면도 있어요. 정부랑 기업이 서로 윈윈했던 거죠. 근데 앞으로 한 10년이나 한 15년 후가 지나면요. 이 고령화랑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일자리랑 땅값 상승을 막교환했던 이 정부와 기업의 윈윈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버티기만 하면 땅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와 이 정부의 지원과 세금 혜택으로 그냥 고용을 유지해 왔던 이 수많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과연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가는 거죠. 두 번째는 IT 플랫폼 이제 긱 이코노미가 발달하면서 이제 쉽게 일용직을 구할 수 있기 때문도 있어요. 그 세 번째는 그 70대 직원처럼 이 노인 세대가 은퇴를 하지 않는 거죠. 최저시급만 받아도. 네 번째는 땅값이 계속 오르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업 수단이 없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사업을 포기하겠죠. 그러면 일자리도 사라지겠죠. 그 70세 노인처럼요. 그 별다른 기술이 없었어도 그냥 아무 회사에 들어가서 이 40년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은 지금 청년들에겐 사실 유효하지 않아요. 단순한 제조업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질 테고요. 자기만의 기술이나 이 전문 분야를 살리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업이 아닌 이 서비스 분야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40 초반인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슬슬 압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밑에서 점점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고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이제 위에서 내쳐지는 걸 또 보잖아요. 그래서 영원한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. 회사는 언제든 나를 내칠 수 있죠. 믿을 거는 이제 나 자신, 내 스스로의 능력이랑 내 자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날 일하면서 이제 인생이란 뭘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. 무려 40년 동안 이제 한 회사에서 그 인쇄소랑 창고 관리를 해온 그 직원분을 보니까 이 70살이잖아요. 근데 아직도 그 추운 창고에서 이 지게차를 몰면서 대체 뭘 위해서 평생을 회사에 바쳤던 걸까요?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. 딱히 그거 말고는 다른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크죠. 물론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월급은 가져갔겠지만 진짜 돈을 번 거는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된 그 회사 사장이거든요. 근데 그 회사 사장도 번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. 보통 창업 1세대는 아까워서 돈을 못 써요.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몇만 원 쓰는 거에도 벌벌 떠는 분 많거든요. 결국 그렇게 번 돈을 쓰는 거는 그 2세대인 자식들이죠. 실제로 지금 그 회사 사장은 그 창업자 아들이라고 해요. 아직 나이가 어린 이 젊은 사장은 별로 이 돈도 안 되는 인쇄소 사업엔 관심이 없고요. 벤츠나 값비싼 스포츠카를 수시로 바꿔 타면서 빨리 남은 인쇄소랑 창고도 팔아버리고 그 자리에 건물을 올리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.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쓰고 누리는 거는 2세대 창업자 그 자식들이죠. 70살 그 직원분 말로는 아마
이 회사 유지되는 것도 자기는 한 5년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 자기는 회사가 문 닫는 날까지 계속 여길 지킬 거라고 하시는데, 아, 제발 이제 일 그만두시고 이제 당신의 행복을 좀 찾은 게 낫지 않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, 뭐 저 일용직 알바생이 남의 인생에 무슨 참견을 하겠어요, 그쵸? 그래서 춥고 진짜 먼지가 엄청 많아요, 창고에. 그래서 건강을 해치면서 이 지게차로 울고 박스를 운반하는 삶이 뭐 자기 행복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, 그런 걸로 행복을 느끼는 인간이 있을까요? 그래서 그분이 진짜 5년 더 일하다가 그럼 75세인데 얼마 안 돼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은 그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, 이건 생각해보니까 더 우울하네요. 삶의 의미는 각자가 만드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아직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, 그래도 내가 70살까지 막 40년 동안 이 남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생을 바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잖아요. 그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. 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생계에 치여서 이 내 스스로의 진정한 행복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게 좀 씁쓸하죠. 그래서 돈과 생계를 유지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더 중요한 것을 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,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늘 고민하고 좀 사색하고요. 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느꼈던 거 세 줄 코멘트 하면은,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반도체 같은 이제 중요한 품목 말고는 결국은 임금이 싼 국가로 계속 이동하기 마련이거든요.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. 말했듯이 글로벌 아웃소싱도 있고요. IT 기술의 발달로 이런 플랫폼, 긱 이코노미의 발달도 있고요. 또 노인 세대가 은퇴를 하지 않아요. 또 땅값 상승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또 일자리는 줄어들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생에서 일 말고도 중요한 가치를 꼭 찾아야 돼요. 그 남을 위해서, 남의 회사를 위해서 내 소중한 청춘과 인생을 이제 무작정 희생하는 건 좀 아니죠. 참고로 제가 그날 3시간 빡시게 이제 하차 일을 하고요. 이제 5만 원을 받았는데, 집에 왔더니 주정차 위반 4만 고지서가 와 있더라고요. 제가 쏘카로 한번 차 빌린 적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에 찍혔나 봐요. 결국 뭐 힘들게 땀 흘려서 번 돈은 거의 없는 셈이 된 거죠. 근데 그래도 종종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운동도 되고요. 또 무엇보다 신선한 경험이나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인쇄소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덕분에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, 뭐 이런 영상도 만들고요. 또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었잖아요.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거는 경험이잖아요.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또 느끼는 거를 좀 영상으로 풀어볼게요.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뭐 댓글 남겨주실 거 있으면은 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